큐. 네, 지금부터 3조 활동 2차 또 2주차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행복회로의 구체화 피드백 포워드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설문조사 저희가 요청을 올렸었는데 참여율이 약간 저도 하여서 다시 한번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목차입니다. 저희는 먼저 시간이 10분으로 짧기 때문에 결과 먼저 보여드리고 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문 결과, 방향, 그 다음에 행복회로의 예시와 방향, 행복지수와 최종 결정,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피드백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어플의 초안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루어지는 순서는 개인정보 입력, 원하는 시스템 선택, 프로그램 활용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초안에서도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키네이터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사람 맞추는 게임. 그것처럼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속마음으로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제 직업은 어떤지, 시간적 여유와 평상시의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먼저 이렇게 아직은 3개만 써놨지만 실제 질문들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 행복과 또 기본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해준 시스템은 3개만 일단은 먼저 갖고 왔는데 첫 번째로는 시뮬레이션을 제공해서 내가 선택하여서 행복을 예측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증진시켜주는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나의 행동에 따라 현재 또한 과거가 포함된 현재에 점검을 하고 이후에 행동을 추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언제 잠을 잤고 언제 깨어나서 언제 어떤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또 저녁 때는 뭐 연어조각을 드시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상황에 맞게 또 이전 상황들을 데이터화 또 기반화하여서 행복을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세 번째로는 나를 둘러싼 환경에 기초해서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시스템인데 예를 들면 날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떻고 이 사용자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등, 또 아니면은 옷은 이렇게 입는 건 어떻고 또 이런 곳에 잠깐 산책을 가는 건 어떨까요? 또 행사가 있는데 참여는 어떨까요? 등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프로그램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설문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결과에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라 해서 가장 우선은 목표, 가치였고, 그리고서는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가 쭉 내려갑니다. 또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때라는 것이었고, 또 행복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은 우울, 걱정, 실수, 나의 부족한 인내심. 또 행복감을 느끼는데 도구가 필요하나요? 라는 질문에서는 의외로 아니요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도구가 필요합니까? 라는 의문점에서는 이제 사람이 도구보다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행복을 느끼는 타이밍은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행복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더 행복을 느낍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가 100%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라는 것 때문에 아까 전에 보면은 여기에서 1번에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으로 내가 계획을 못 세워서 항상 불행한 것 같다 하면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설문 결과를 보면은 먼저 참여도가 아까 보면은 인원이 떴는데 4명 참여해 주셨어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이제 모집단이 될 수 없고 이거는 어떠한 결과가 이게 맞다라는 표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참고용으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가 매우 쉬울 것 같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에서 행복은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느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일이 계획대로 될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이제 교집합인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순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 상황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들에 따른 나의 감정으로 행복을 느끼는데, 또 일이 계획대로 될 때 행복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교집합이 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키면은 매우 큰 오류가 생기겠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돕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나의 머릿속에 있는 잠자는 행복 회로를 작동시키자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었고, 저희가 생각한 행복 회로의 정의를 먼저 알려드리면은 합리를 떠나서 순간적인 나의 선택으로 결과를 이끌고 직관을 깨울 수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아마 행복 회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선택에 있어서 누군가의 개입이나 또한 환경의 개입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관에서 우러나오는 선택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행복 회로를 작동시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시와 방향성을 보여드리면은, 일단 설문을 참고했을 때는 이제 일에서 벗어나고 또 여유로움을 느낄 때 행복을 많이 느끼고, 또 일을 합리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면은, 일을 하고 있는 순간에 지금 진행 상황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린다, 아직 이러한 여유가 있다, 또는 날씨가 이러한데 이렇게 해보자 등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압박감에서 잠시 벗어나서 내가 주체적으로, 뭐 여기에서 이제 참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선택은 내가 주체적으로 하여서 내가 여유를 갖고 휴식감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예시가 나왔어요. 예시와 방향성이 잡혔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어플에 접속을 해서 이제 먼저 처음에 기본 정보를 입력했고, 또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기록하고, 또 나의 당시의 행복 지수를 이제 자기의 평가도 있겠지만 기계가 내는 평가까지 포함해서 만들고 직관적인 질문을 만들어서 나한테 제공하는 테크놀로지, 이것이 저희의 방향이었고, 예시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는 설문을 나중에라도 구성하도록 유도하면서 더 맞춤적인 직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이제 아까 처음 했을 때 여기에서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어떻게 푸시나요? 이런 거는 바뀔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이제 예를 들어 5년 전까지는 내가 서핑을 안 배웠으니까 서핑할 줄을 몰라. 그래서 스트레스는 다른 걸로 풀었는데,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떠한 계기로 서핑을 배웠고 이게 나한테 엄청난 스트레스 해소의 도구가 되었다 한다면은, 아까 페이지에서와 같이 이렇게 그 행복의 민감도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때 또 변화가 되는 것을 즉시 설정하고 구성하고 또 유도해서 더욱더 그 순간순간에 맞는 직관 질문들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였고, 그리고 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라는 이 어플을 저희가 사용해서 해보자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과 피드백 포워드인데, 현재는 저희가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이 테크놀로지를 실제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뭐 클라우드 펀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모으고 또 홍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만들어내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서로의 어플이 된 것처럼 체험을 해보면서 이것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스스로 또는 이제 서로가 해주면서 이것이 행복도에 영향을 얼마나 줄까, 이 부분을 먼저 실험해 보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구성해야 될 것이 어플에 나올 행복의 민감도 설문조사 내용 구성과 어플의 기본 레이아웃,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초안 내용들, 먼저 질문을 하고 시뮬레이션 또는 나의 행동에 따른 추천 또는 나의 환경에 따른 추천, 이렇게 세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저희가 만든 것들은 이렇게 나왔었고, 이것들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팀 내에서의 상의도 필요하겠고, 어떤 이제 하나의 어플에서 세 개의 시스템을 굴리는 것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가장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가장 행복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9분 30초가 지났기 때문에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피드백과 포워드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박수. 와, 놀라운데? 행복회로 테크놀로지의 시작이 반이라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네, 일주일 사이에. 네. 자, 피드백
피드포워드, 피드백이나 피드포워드. 그러니까 문제점 같은 거 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응원과 지지에 코멘트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 PPT 혹시 그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거 적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요? 아니요. 어떤 것일까? 좋아하는 거 여러 개랑 싫어하는 거 여러 개를 적는 뭘 들었었는데. 맨 마지막 장 같아. 여기 이거 말고. 아니에요? 앞으로. 여기. 이거가 뭐예요? 1, 30 오늘의 기분 40 등으로. 아, 이거 후회하는 직관적 질문. 이것은 이제 어플 가입해서 기재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일이 갖고 있는 시간 때문에 이제 만약에 뭐 바닷가로 놀러 갔을 때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추천이잖아요. 16시간 일하는 근무자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니면 반대로 자택근무를 하는 사람이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프리랜서직이기 때문에 어디로 나가는 것이 더 자유로운 상황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맞추는 정도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이 나에게 개입되는 정도를 써놓은 거예요. 이 일이 나의 발목을 30%만큼 묶고 있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로 나에게 이 일이 나를 잡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고 야자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8시에 나가서 10시에 들어온다 하는 친구에게 여행 가세요, 여행 가니까 엄청 기분 좋더라고요, 이런 추천하면은 학생이 어플 탈퇴하겠죠. 그렇지 않게끔 이제 그 학생의 상황 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기재를 해주는데, 이 일이 나를 30%만큼 붙잡고 있어요, 또는 아까와 같은 상황이면은 이게 나를 80%만큼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척도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는 척도에서는 이 일을 하면서의 내가 얻는 정도. 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그 여행 관련 어플을 말씀하시면서 뭐 모험은 40% 정도였으면 좋겠고 안정성은 뭐 30% 정도였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착안을 해서 내가 오늘의 상태가 정말로 내가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태인지 아니면 온전히 일에 몰입하고 싶은 상태인지를 미리 적어서 그런 의미에서 뭐 내가 오늘은 일에 30% 정도 몰입을 하고 내 기분을 위하는 활동에 40% 정도 몰입을 하고 싶다라고 그런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그 어플의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쓰려고 저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념, 가치, 성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기본 정보인 거네.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원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주로 추천해주고 권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새로운 거를 접하기 위한 그런 건 더 없을까요? 그럼 새로운 거를 뭔가 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기존에 계속 너무 그 좋아하는 사람 것만 스타일에만 맞춰준다. 추천해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이 시뮬레이션 부분인데, 이제 내가 만약에 늘 하던 게 너무 이거는 나의 루틴이야, 이게 싫어 하면은 아니요 괜찮아요를 누를 경우에는 전혀 다른 앞서 받은 정보들에 기반해서 전혀 다른 것들을 꺼내오는, 그러면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해드릴까요 하면서 다른 것들을 꺼내오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춘 추천을 먼저 하는데 만약 그 사람이 아니오라고 하면은 다른 추천으로 거기에서 넘어간다는 또, 거야? 새로운 직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서 저 의견도 반영을 해서 다음번에 좀 더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멘트가 도움이 됐어요? 네. 모험적 오. 성향 넣는 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무슨 성향? 약간 모험적인 모험적 부분도 성향.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대안 옵션을 네. 약한 것, 센 것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강도. 그걸 좀 조절을 해서 다음번에 다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다. 자, 모험 이 순간 모험을 떠나시는 거 어때요? 강도를 정하세요. 세기. 그럼 모험을 세게 하면은 갑자기 비행기표를 티켓 끊으세요. 이것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신기하다. 아니 이게 상상만으로도 이렇게 펼쳐지는 게 신기하네요. 또 이 3조의 그 포맷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좀 같이 얘기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 법한 질문을 몇 개 생각해봤는데
이게 행복이라는 것도 스스로 느끼는 거고 내가 100만큼 느끼는 행복이랑 저 사람이 100만큼 느끼는 행복이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치화하기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부터 0부터 100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모험심이 50인 행동이 수업 시간에 일탈하는 거야, 나가는 거야 라고 한다면 밥 먹듯이 출티를 한 사람에겐 그게 모험심이 1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대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얘를 좀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어플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축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처음에는 오류가 날 수 있고 모험심의 차이에 따라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면 그게 개인별로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개인이 50하려고 했더라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5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행복하다는 감정을 수치화하는 거예요? 점수 같은 걸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 개인들 어플을 사용하는 개인들한테 수치화하세요라고 평가를 부탁하진 않지만 사실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그 기술 안에서의 수치화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뭐 사용자에게 오늘의 행복은 몇 점이었나요 하고 그렇게 오히려 그것조차도 합리적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지양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되게 말씀해주신 거 좋은 것 같아서 예. 저희끼리 회의를 좀 더 할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자님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초반에 이제 이 사람의 평상시가 어땠는지 정보를 받아냈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여기에서 또 보여드린 것 같이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받아가면서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가면서 하나의 이 사람은 인공지능 하나와 같이 만들어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건 어떨까 저렇게 해주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는 이제 상관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어플은 모두의 것을 일반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척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보만을 받고 또 이후에 그 사람의 정보를 받아가면서 또 그 사람의 경험을 받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어플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와 비교한다 이 부분은 이제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현이가 말한 게 우리가 아까 리딩 자료 읽은 것 중에 그 두 번째 아티클에 보면 요즘 트렌드가 적응형으로 가고 있다라고 나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댑티브 어드바이스 시스템,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 그것처럼 인디비주얼라이즈드 어댑티브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보편적인 이런 게 있을 수는 없고 당연히 그래서 그 사람의 취향을 끈을 쫓아가면서 되게 어댑티브한 좋은 시스템이 되겠지. 나는 아까 되게 놀란 게 맨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우리가 어플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어플이 된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는 이 발상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지? 그러면 최소 한 2, 3년 후에 인공지능 기반의 그 어댑티브 행복회로 추천 시스템을 지금 미리 연습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치? 사람처럼. 물론 지금은 이제 사람처럼 구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조금씩 그 알고리즘이 보다 지금 우리 오늘 방금 몇 사람이 코멘트 해준 것처럼 그런 것들을 계속 알고리즘에 넣으면 점점 더 주연이가 말한 그 어댑션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지. 놀랍네요. 그러면 저기 서로가 서로의 어플이 된 것처럼 체험해본다는 말은 약간 마니또 같은 건가요? 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도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연이한테 저 서비스가 된 것처럼 뭐 적당한 시간대 오늘 뭐 이런 거 어떠세요? 싫어요 하면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뭐 연락을 해서 기입해가지고 그래서 초기에 느낀 정도랑 한 일주일 정도 실험을 해보고 그 후에 어떻게 느꼈는지도 좀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그 차이를 좀 보려고. 옆에서 막 이렇게 해주는데 야 나 네 목소리 싫어 이러면 어떡해? 카톡으로 할 거고요. 카톡으로 짝꿍이 둘둘 묶여서 한 명이 사용자가 어플의 사용자가 되고 한 명이 어플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카톡으로 네. 헐 대박.
끝내주는데. 또 어, 질문인데 이게 좋아서 자꾸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AI는 직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 되게 좋은 질문이야. 지금은 구현할 수 없고 현재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이 유일하게 범접할 수 없는 게 현재 우리의 상상으로는 직관은 인공지능의 것이 아니다. 근데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든 게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좀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행복이. 그치.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온 데이터들은 뭔가 이 어플 자체가 결국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시스템은 알고리즘의 집합체잖아요. 알고리즘이라는 건 합리의 집합체고 근데 그 합리 가지고 인간의 직관적인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이 들었어요. 되게 좋은 질문이요. 일단 이 부분에서 나도 답이 있지만 일단 우리 3팀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교수님께 들었던 것은 직관이 합리를 지배한다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와 같이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직관을 사용해서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또 이것이 이러한 것을 제시했을 때 내가 직관적으로 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싫은데 하면은 그만이기 때문에 이 어플이 합리인 것, 또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것 이것은 이제 나 개인의 직관과 또 개인의 행복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제 도구가 되는 것일 뿐이지 이 자체가 저의 행복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이 자체가 직관이다라고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하고 싶은데. 이 연결해서? 네. 어. 이거는 근데 이 어플. 이 어플? 어플? 끝. 그러면 먼저 해봐. 지금 이 질문에 나 답변할 게 있었는데. 그럼 질문. 먼저 해. 그럼 까먹지 말고 좀 이따가 해. 혹시 다른 의견? 들어드릴게요. 아니. 오케이. 그치? 내가 얘기할 거니까. 오케이. 지금 학현이가 대답한 것도 되게 좋은 답변이고 이거는 이 버전 1에서 이 기능을 할 때 얘는 되게 합리적이고 가장 최선의 추론을 해서 이 사람에게 제안을 하는 거고 그럼 이거 합리적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택의 기회를 사용자에게 주기 위해서 아까 옵션을 이렇게 준 것 같아. 한편으로는 이제 버전 2로 가면 행복회로 테크놀로지 버전 2로 가게 되면 그때는 최적의 추론을 해서 그것을 일부러 깨는 자극을 주는 거지. 왜냐하면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추는 솔루션은 사실은 예측 가능하고 어쩌면 뻔한 거고 저 오늘은 이거 별론데요 이렇게 하는 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체인지 메이커가 되자라는 얘기도 요즘에 하는데 자신의 삶에 스스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그 사람의 당위적 혹은 루틴한 삶 속에 당위적 인식 속에 의문을 제기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 어플이. 근데 그것을 싫지 않게, 기분 좋게. 그래서 자꾸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던 방식으로 살 수 있게끔 자극을 주는 어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이런 말을 써요. 알고리즘ik 휴리스틱? 약간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네. 알고리즘도 아니고 완벽한 휴리스틱도 아니고 그 중간인데 휴리스틱을 자극하긴 하는데 어느 안전망 안에서 하는 그런 휴리스틱을 말하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지향하는 철학이 답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깨뜨리는 역할을 해주는 어플. 그러니까 진짜 친구 같은 거지. 얘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자꾸 뭔가 영감을 얻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어플로 발전하는 좋아요. 감사합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느낌으로. 질문 의도할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거구나. 오케이. 그치, 그런 생각을 해야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해. 맞아. 훌륭해. 나중에 한턱 쏴야 될 것 같아. 또. 소연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해결되거나 그래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의 그거일 수도 있는데 그 막 어떤 생각에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약간 해결해주는 방향의 어플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고민이 따라다니기 때문인데 네. 그 여기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활동과 환경만 넣었잖아, 그치? 활동, 그 사람의 행동과 환경, 그 사람의 고민 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넣으면 좋겠다는 거야. 막 네. 저는 뭐지 이런 문제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이런 것 때문에 그랬겠지 이러면서 엄청 고민하고 있을 텐데 뭐 어플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다른 사람 생각이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솔직한 거였지만 저 사람을 뭐 상처받으면 어떡했지 이러면은 뭐 나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사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다른 방안을 제시해주는 고민을 그래가지고 많은 방안 읽어보고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 네. 어. 왜냐면 이거 막 디프리 같은 데서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끼리 한 거였는데 제 고민을 적어요 A4 용지에다가 그 옆 사람한테 넘겨줘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답을 달아주는 거예요. 롤링페이퍼를 네, 형식으로. 통해서. 그럼 나는 내 고정관념에서 답이 안 나오는 다른 애들이 완전 다른 관점에서 참신한 답변들이 나오고 그게 나한테 진짜 영감을 주는 거지. 좋아. 그래서 그걸 나중에 제가 읽고 그 고민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요. 그런 맞아. 경우를 보면 괜찮은데? 네,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분 다 좋은 아이디어 내주셨는데 제가 아까 발표 처음에 말했던 게 오늘은 3가지만 들고 왔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저희 어플의 운영 체제를 보면은 먼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그 후에 원하는 시스템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피드백이 들어온다면은 그 시스템이 또 만들어져서 내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사용하고 또 나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한 행복이 아니라 직관을 얻기 위해 깨고 싶다 하면은 또 그 시스템을 선택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스템은 어플이 만약에 실체화되었다면은 그 안에서 또 이제 계속되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시스템들이 생겨나서 하나의 어플 안에서 많은 이제 내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쓰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플이 무슨 웹툰, 시리즈 웹툰처럼 자꾸 궁금해서 계속 들어가게 되는 어플이라면 지금 학현이가 말한 로직이 적용이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부러 이 어플을 눌러서 들어가야 되는 수고가 매번 필요한 거라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은 잘 안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커. 그냥 내 직관에 그냥 계속 의존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이 어플을 하루에 서너 번씩 습관적으로 들어오게 해준 우리 스마트폰 어플 중에 어떤 걸 습관적으로 계속 들어가? 캐시워크. 응? 캐시워크가 뭐야? 걸을 때마다 돈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들어가야지 정립이. 우리 딸이 맞아 그거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 차에 아빠 옆에 조수석에 앉았다. 이걸 막 흔들고 있는데 거야. 몇 걸음 올라왔다 이러면서 웃겨가지고. 그것도 있고 SNS 어플은 다 들어가지 않니? 맞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 페이스북부터 보고 막 이러는 거. 네. 아니면 유튜브. 유튜브는 나는 안 들어가지만 되게 많이 들어가지, 그치? 대박이다. 네이버에 앱은 왜 들어가니? 인터넷 쓰려고요. 네, 여러 가지 검색. 안드로이드 폰은 네이버를 들어가지.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네이버를 안 들어가지. 사파리 들어가죠. 사파리 들어가서 구글이 보통 설치가 돼 있긴 하지. 구글로 연동돼 있긴 해. 그래서 네. 이걸 웹툰이나 이런 SNL처럼 끊임없이 궁금해서 들어가게 하려면 그 특징은 늘 뭔가 새로운 궁금한 들어갈 때마다 참신한 이런 뉴스나 정보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도 좋고 이제 카톡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자주 연락하는 상대의 그 프로필을 핸드폰 바탕화면에 꺼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있거든요. 이것도 내가 원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꺼내 놓는다면은 바로 이렇게 그 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 카톡에 그런 게 있어? 네. 네. 그게 뭐야? 그 이렇게 자주 프로필이 뜨잖아요. 어. 그럼 이제 자주 연락하는 사람 있으면 매번 거기 들어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하기 귀찮으니까 그거를 바탕화면에 꺼내 놓는 거예요. 아이폰처럼. 그럼 그것만 누르면 바로 채팅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을 여기에도 도입해서 내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을 해놓고 아니면 오늘은 좀 색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싶다 하면은 이 프로그램의 어플에 들어가서 선택을 해서 누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괜찮네. 특히 이동 경로에 따라 미세먼지 날씨를 알려주는 건 너무 좋아. 난 지금 오늘 강의 끝나자마자 뭐 저녁 회의한 다음에 포항을 가서 내일 연수가 있는데 그 포항 날씨가 어떤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내가 날씨 들어가서 막 포항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동 경로를 해놓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 거기에 맛집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나오게끔. 짱이야.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박수.